아 왜? 점심시간에 뭐하냐? 자야지. 야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들어봐. 아 뭔데? 지금 당장 라디오를 켜봐. 나른한 오후 깨울 시사 토크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함께하는 시간. 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시사본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에서 일라디오 혹은 시사본부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방송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유튜브 댓글로도 의견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현안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가감없는 설전이 있는 정치화투 시간이 있는데요. 새해 첫 정치화투 시간입니다. 두 의원과 함께 인사드리고 새해 덕담 한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십시오. 덕담도 좀 해 주시죠. 청취자 여러분들께. 네, 청취자 여러분, 올해가 4.19 혁명 60주년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이 뜻깊은 해에 청취자 여러분 모두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경상북도 구미 갑 지역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복 많이 받으라는 말씀 많이 들었을 것 같았어요. 이제 복을 많이 만드시고 지으셔서 많이 나눠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김성환 의원님. 네. 지난해 민주당 의원들 욕 많이 먹었잖아요. 이제 원래 욕 좀 적게 먹고 복 많이 진짜 많이 들으세요. 욕을 많이 먹어야 오래 산다고 하던데요. 네. 그래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오래 사시겠습니다. 성공해서 돌아올 이름이 딱 성환이어서 뭐 다른 덕담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백성주 의원님도 건강하십시오. 새해. 예. 지난 연말에 국회가 참 시끄러웠고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또 현재까지는 아직은 뭐 충돌 같은 건 없는 상황입니다만 오늘 오전에는 지금 그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회에서 또 처리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정치화투에서 두 분과 함께 하나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국정운영 기조를 담은 대국민 신년사를 오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대통령 신년사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백승주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사실 그 시간에 저희들 다른 회의가 있어서 직접 듣지는 못했고요. 예. 제가 신년사 내용은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참 읽으면서 우리 대통령이 참 고집이 뭐 대통령 참 항소고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식이 잘 안 바뀌고 또 변화에 대해서 참 변통성이 없다고 융통성이 좀 없으시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가졌습니다. 예. 특히 그 현실 경제를 실물 경제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이해가 좀 부족하거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 저희들 뭐 정치하다 보니까 김성환 의원도 그렇고 현장에 많이 다니거든요. 예, 예. 어제도 제가 가서 구미 시내 재래시장을 가보면은 국밥을 한 30그릇 팔아야 하루 그 집 가게가 유지되는데 하루 3그릇도 못 팔겠다는 이런 분들 이와 같은 민생 현장의 고통이 경제적 고통이 굉장히 심각한데 네. 경제 잘 돌아가고 있다니까 잘 돌아가는 주체들은 누군지 몰라도 참 국민들이 이 경제가 잘 새로 고용지수 늘고 통계적으로 막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걸 들으면서 실물 경제 현장에 있는 분들이 대통령이 정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통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할 것 같아요. 이 사회도 참 광화문 광장에 가보면은 누구 책임이라고 이렇게 뭐 단정적으로 서로 책임을 미룰 수 있지만 사회가 분열될 대로 분열되어 있는데 네. 이번 신년사 통해서 좀 통합을 위해서 대통령이 좀 어떤 일을 하겠다. 사회의 갈등 지금 뭐 진짜 4분 5일 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통합의 메시지가 전혀 안 나와 있고 네. 또 북한이 지금 뭐 위협이 증대되고 있잖아요. 미사일 개발을 열시에 차려나가고 핵 강대국을 길러가고 있는데 이런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다. 위협은 증대되고 있는데 대처 방법은 똑같아요. 남북한 경제를 협력을 좀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그 비무장지대를 좀 평화지대로 바꾸자라 했던 안이한 대처 방법 속에서 우리 안보를 무책임하게 보고 있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신년 대통령의 덕담에 대해서 제가 뭐 더 직접 합법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제일 안타까운 것은 경제 현실을 너무 모르고 계신다. 네. 실물 경제 현장은 진짜 악소리 비명소리 살아달라는 소리가 너무 큽니다. 예. 구미만 그런 줄 알았지 전국도 다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귀 기울여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고집이 세고 현장과 괴리가 있다. 통합 메시지가 없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김성환 의원께서는. 네, 뭐 야당 의원님이 대통령님 신년사에 대해서 좋은 소리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신년의 덕담이니까 좀 좋은 소리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백승주 의원님처럼 대통령 신년사를 그렇게 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싶습니다만 저는 대체로 우리 국민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이 그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라 한다고 시작한 게 100년 전인데 그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쌓아왔던 과정들이 있었고 또 특히 3년 전에 소위 이제 촛불을 통해서 대통령 권력이 이제 처음으로 교체되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만 네. 이 대통령 권력은 바뀌었는데 이 소위 국회 권력은 촛불 민심이 반영이 안 되면서 그 대통령 권력이 바뀐 이후에도 내내 소위 정쟁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민생 법안이 지체되거나 혹은 주요하게 민생을 함께 처리해야 될 것이 소위 여러 가지 수십 차례에 걸친 소위 국회 보이콧 때문에 잘 안 됐던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상호 반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님 신년사를 보면 눈에 띄는 게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고요. 네. 이제 그 중에 이제 경제 분야도 이제 실제로 통계상 개선이 되는 부분도 있고 여전히 이제 40대 취업률이라든가 그런데 좀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솔직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남북 관계도 그동안 이제 북미 관계가 진전이 안 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북미 관계 개선에만 의지할 게 아니라 남북이 스스로 소위 일종의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가 다 엄청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남북 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보자. 2032년 공동올림픽 개최라든가 남북의 접경지대의 일종의 평화협력지대를 만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풀어서 네. 북미 관계의 변수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오히려 북미 관계를 진전시키는 새로운 제안들을 한 것이어서 또 김정은 위원장의 이 답방이라든가 이런 과제들을 통해서 일종의 분단 70년사를 실질적으로 마감하고 평화와 번영의 이 한반도 공동체의 토대를 좀 굳건하게 다져보자고 하는 여러 가지 이 내용이 있었고 대통령이 특별히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사탕 발림을 잘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아마 올해 신년사처럼 묵묵하게 그 내용들을 국민들과 함께 잘 실행해 나가지 않을까. 네. 국민들에게 많은 신뢰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읽었습니다. 북미 관계 관련해서는 연말 시한이라는 것들이 존재를 했었고 그 이후에 연초에 좀 어떤 색다른 길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한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백승조 의원께서 국방 전문가 입장에서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 신년사에서 나온 방향들 어떻게 보세요? 그 신년사에서 좀 주목받을 수 있는 인식이 북미 관계에 진전이 없었다. 그래서 교착된 가운데 남북 관계도 실제적 협력이 진전되지 않았다. 있는 대로 좀 인정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 진단은 그 인정했는데 근데 좀 더 심층적으로 북미 관계가 왜 진전이 안 됐는가 부분에 대한 질문도 되는데요. 그 북한의 셀프 하나의 그 가이드라인을 정했는 게 지난 연말까지 북한 스스로 네. 연말까지 해결을 이제 해야 되겠다. 연말까지부터 진전을 보여야 된다. 미국 보고 북한이 원하는 답을 갖고 와라 이랬는데 그게 안 됐죠. 안 된 건데 북한이 다른 카드를 내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남북 관계를 냉정하게 보면은 북미 관계 냉정히 보면 북한은 이미 남북 군사 합의서를 폐기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해안포를 서로 사용하지 않게 되는데 그걸 해안포 김정일 지시해서 사격 연습까지 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북미 관계의 어떤 여러 가지 지켜야 되는 어떤 모라토리움들, ICBM 문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정황이라든지 또 핵 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핵무기를 계속 만드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은 이미 하노이 합의라든지 남북 합의를 다 깬 상태예요. 이 깬 상태에서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우리가 북한의 이런 깬 상태에서 북한의 그 핵을 전술적 이용에 좀 대비하고 좀 군사적으로 압박을 좀 가야 되겠다 이러면 우리 보고 또 전쟁을 원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고 지금 북한이 냉정하게 지금 군사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남북 관계 뭐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가면서도 예. 북한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는 목소리 이게 균형이거든요. 북한과의 또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이 무모한 도발 모범적인 새로운 선택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딱 담아내 갖고 북한에 엄중히 경고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북한에 대한 경고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북한에 대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또 한미 동맹 관계도 미국은 지금 북한에 지금 새로운 도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도발에 대한 대비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안보에 대해서 너무 인식이 네. 아니하다. 그 책임을 좀 미국이나 유엔 제재에 미루고 북한의 정작 책임을 져야 될 북한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는 모습이 없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님. 예, 오늘 그 대통령 신년 메시지에 보면 전쟁 불용, 상호 안전 보장, 공동 번영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대통령이 강조를 하고 있고 우리의 안보는 튼튼한 힘에 기초한 평화, 안보 이 얘기의 기조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식으로 그렇게 소위 남북 관계를 긴장으로 몰고 가서 결국 득본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아가자고 하는 건 저는 옳은 방법이 아니다. 여전히 이 전쟁은 불호하고 우리의 안보의 힘은 튼튼하게 하고 한미 동맹은 튼튼하게 하면서도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새로운 방향과 가치를 잃어서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때 했던 것대로 돌아가면 결국은 얻을 수 있는 게 소위 긴장과 전쟁 고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생각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좀 더 노력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좀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북관계 관련해서 두 분께서 시각이 좀 극명하게 좀 갈리는 것 같은데요. 자, 정치화투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신년사는 뭐 여기서 좀 마무리 짓고요. 본격적으로 좀 4.15 총선 얘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9일 남았나요? 총선이?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여야가 총선 앞두고 서로 심판하겠다는 심판론 프레임 짜기에 좀 골몰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민주당은 국정 발목을 잡는 보수 기득권에 대한 심판 얘기하고 있고 또 한국당은 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국정을 망치고 있다며 정부 심판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의원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선거라는 거는 그 해당 정당의 뭐 지향하는 바, 가치, 뭐 그에 따른 이제 나름의 홍보 전략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선거 때는 늘 이제 여야가 야당은 정권 심판론, 또 여당은 이제 그 정부의 성과 내지는 야당의 발목 잡기에 대한 비판 이런 걸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네. 그 당의 생각은 있을 수 있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국민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신년의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체로 정권 심판론보다는 그 발목을 잡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심판하자고 하는 여론이 대체로 6대4 정도로 발목 잡는 야당에 대한 심판론이 훨씬 더 큰데 그거는 우리가 뭐 그걸 조장해서가 아니라 실제 국민들이 그간의 과정을 쭉 보면서 야당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훨씬 많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 야당 입장에서도 그런 민심이 있다는 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당은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가야 될 새로운 방향과 가치에 맞는 정책 공약에 대한 개발이랄까 혹은 또 그것에 맞는 인물들을 영입하고 또 배치하고 이런 일들을 1년 전부터 매우 공개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결국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정당이 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는 것을 통해서 평가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백승주 의원님. 한국당도 지금 뭐 정부 심판론에 매몰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이 지난 헌정사 속에서 한 90% 정도를 책임진 그죠? 70년 중에서 한 60년을 책임진 책임 있는 정당이고 현대사의 주인이 된 정당입니다. 그래서 예. 수권 능력을 갖추는데 주력을 합니다. 이 수권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선거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기는데 문재인 정부의 그 실정을 파고들고 실정을 비판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지금 가장 국민들에게 불안을 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많은 국민들이 제가 만나는 국민들은 나라 이러다가 북한식으로 가는 거 아이가. 이게 정통성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요. 이 정통성이 와해되고 부서지고 파괴되는 부분에 대해서 파탄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심판하려고 하고 있고 또 자유시장 경제가 많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뭐 지금 집값 오르니까 집 두 채 가진 사람 집 한 채 팔아라 이거는 사회주의 경제 아니에요. 물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인의 권한이 제한되는 것도 있는데 이 발상과 정책 수단들이 대개가 시장 경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그런 수단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심각하다. 시장 경제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비판을 할 거고 저희들만으로 노력은 안 됩니다만은 우리 사회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고 분열되고 있는 이 통합의 위기에 대해서 네. 대통령이 포괄적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분열되고 4분 5열되고 4세 땅파 8세 땅파처럼 이렇게 있는 데 대해서 협치를 안 하는 데 대한 정부 여당과 정부에 대한 우리가 국민적 심판을 내려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하고는 조금 정부의 조금 생각이 좀 다르고 오늘 또 신년사에 보면은 자유란 말을 좀 빼고 있어요. 우리 민주공화국이란 말을 쓰는데 물론 헌법에는 민주공화국으로 되어 있지만 자유의 가치를 복원시키는 이런 데 우리가 정치적 비전을 자유에 좀 닮아서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1야당으로서는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하나의 그 중요한 선거 프레임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99일 남은 상황에서 우선 그 백승주 의원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자유한국당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겁니까?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흡수 통합이라든가 지금 황교안 대표가 외부에다가 뭐 통합 추진위 만들겠다는 방침도 좀 세우고 있는데 일정 정도의 보수 통합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다 지금 뭐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여론 추이도 조사해보고 현재를 조사해 봤을 때 네.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자유우파들이 좀 분열되어 있어요. 이 분열이 민주당과 대통령에게 어부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반문재인 정부의 그 어떤 자유우파 인사들을 통합하는 것이 선거 승리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그 반문 세력을 통합하는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가 지금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예. 많지 않은데 여기에 해야 되고 또 우리 당 한국당 중심으로 통합을 하려고 하니까 또 우리 당 세력이 좀 약한 정당들이 들어가서 좀 흡수되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한국당에 대한 또 기득권을 또 생각하는 자유우파이기 때문에 이 기득권 유지된 불안감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한국당 밖에서 울타리를 하나 만들어 텐트를 하나 쳐서 네. 같이 모이는 것도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어쨌든 그 당위적 필요성은 굉장히 많고요. 예. 특히 우리 수도권 의원님들은 우리가 분열될 경우에는 선거에 굉장히 고전할 것이라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문재인 정권 심판론에 같은 기조를 갖고 있는 세력을 통합하려는 것이 우리가 하나의 그 지금 당면 과제입니다. 예. 현 정부 심판위에서 새롭게 좀 통합의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셨거든요. 여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글쎄요, 이제 이거는 자유한국당과 그 주변에 그와 유사한 성격의 정당 간의 문제라 저희가 함부로
평할 일은 아닙니다만 이제 당장 그 소위 보수 우파 진영의 통합에 소위 새로운 보수당이 내건 조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은 불문하자, 그리고 개혁 보수의 길을 가자, 그리고 이제 헌집은 버리고 새집 짓자,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그 황교안 대표가 그거를 어제 저녁까지 전격 수용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비추니까 한국당 내에 소위 친박 세력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오늘 그걸 공식적으로 제안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위 애국당, 대한애국당 입장에서는 그 탄핵에 찬성하는 새로운 보수당하고는 또 같이 못한다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 조건들의 결국은 핵심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소위 기득권을 버려야 되는데 그 기득권을 버리는 것의 상징적인 게 결국 황교안 대표가 자기 권한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예. 근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가 이제 저희가 보는 이제 소위 관전 포인트입니다. 어떤 다른 당 입장이라 저희가 뭘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대목에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헌신적인 노력과 자세가 되어야만 아마 통합도 가능할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큰 틀에서 총선에 임하는 뭐 여러 가지 뭐 각오, 뭐 자세 이런 걸 좀 들어봤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헤드라인 뉴스 듣고 와서 두 분과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데도 자산이 늘었다며 의혹을 제기하자 자녀 결혼식 축의금과 소득 신고 대상이 아닌 연금 등 충분히 소명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연금 3법 등 민생법안 처리가 매우 긴급하다며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사위에서 길을 열어달라고 자유한국당에 요청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대거 4.15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21대 국회를 친문국회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면서 국민들이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들은 최근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의원이 다음 주 중 귀국할 것으로 전망하고 그때까지 손학규 대표 거취 문제는 거론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에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원유 수급에 대한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의 최웅우 씨 연결합니다. 네, KBS 날씨 정보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상황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강수가 이어지면서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상태고요. 다만 내일 오전에 비가 그치고 나면 내일 낮부터 다시 국외 미세먼지가 들어옵니다. 이 때문에 중서부 지역부터 내일 낮 이후 점차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충북, 전북, 동부 내륙 쪽으로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우량은 중부지방 서해우도 울릉도 독도가 30에서 80, 많은 곳 강원 영동은 120mm 이상이고요. 경북 북부나 경남 남해안, 전라도, 지리산 부근 제주 20에서 60, 제주 산지 역시 100mm 이상 많은 비 예보 들어있습니다. 그 밖에 경북 남부나 경남 일부는 10에서 40mm 정도의 비가 예보돼 있고 강원 산지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밤새 눈으로 5에서 최고 30cm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중부지방을 통과하는 이 기압골의 영향에 의해서 중부지방 중심 그리고 일부 강원 산지는 또 많은 눈으로 이렇게 비나 눈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높은 편입니다. 서울 7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6도 기온 유지하겠고요. 워낙 구름이 뒤덮여서 아침에 이불 효과를 냈기 때문에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곳이 많았습니다. 제주 지역은 19도의 아침 기온을 보이기도 할 만큼 기온이 높았는데요. 내일까지는 높은 기온을 유지하다가 이후 목요일 서울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면서 다시금 평년 추위가 몰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8도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는 20.4mm의 비가 내렸고요. KBS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혜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내리는 비로 미세먼지는 줄었지만 도로는 빗길 사고의 연속입니다. 서로 조심 운행하셔야겠는데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서 화물차가 중앙 분리대에 들이받으면서 주류병을 양방향에 쏟은 사고 지금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 쪽으로 1, 2차로가 막혀 있고요. 제천 방향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제천 방향 정체 평택 시흥고속도로 조암부터 시작돼 서평택 분기점 쪽으로 7km 구간에서 이어지고 있고요. 반대 평택 방향은 서평택 분기점 일대 5km 구간 정체가 극심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분기점 부근 양방향 정체도 이 사고의 영향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여주 휴게소 부근으로도 사고가 있습니다. 3, 4차로와 갓길이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로 막혀 있어서 뒤로 1km 구간 지나시기가 더딥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치화투. 청취자 0023번님께서 이 코너 잘 듣고 있습니다. 두 분 국회의원님 올해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두 분의 정치 토론이 복잡한 정치 이슈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덕담이신 것 같기도 하고 또 리뷰 같기도 하고요. 5456님께서는 대통령 신년사 들었습니다. 경제가 괜찮다는 말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힘든 건 인정하고 올해는 더욱 노력하겠다는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5653님은 한국당은 지난해에는 협상하지 않고 장외투쟁에만 너무 힘을 쏟은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민생법안 통과에 협조하고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라고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총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공천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어느 지역구에 누구를 내보낼 것이냐 아니면 누가 나올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지난해 말에 통과된 선거법 때문에 그 비례 의석에 캡이 들어가 있고 연동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국당에서는 비례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지금 계획이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예, 우리 당에서는 뭐 협상 막바지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민주당과 소위 4+1에다가 그 자꾸 군소정당에 엿바꿔 묻듯이 공수처법 통과시키고 비례의석 나눠지는 거는 안 된다. 막아야 된다. 그걸 통과시키면 우리가 비례 한국당을 통해서 그런 꿈을 일정 춘몽으로 끝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례 한국당을 만들어서 비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할당된 30석 중에 민주당은 아예 이제 숟가락을 얹을 수 없어요. 도덕적으로. 민주당은 숟가락 안 얹지만 우리는 비례 한국당을 만들어서 그 30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 17석의 이전에 어떤 정상적인 비례대표제에 우리가 그 의석을 차지하는 그러한 선거 대책을 세우고 있고 상당히 진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갑니다. 우리 정당이 추구하고 이런 정책들이 선거 임하는 선거 대책들이 성공하려면 첫째 조건이 민주당이 비례 민주당을 안 만들어야 돼요. 예. 민주당이 자꾸 거기 관심 많고 그게 꽁수다 그러고 이러는데 그건 그 민주당이 정말 그 연동형 선거제도를 통과시킬 때 초심으로 돌아가서 비례 민주당을 만들면 안 됩니다. 안 만들면 우리가 비례 한국당을 만들어서 그 잘못된 선거법을 국민들에게 그 실상을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비례 한국당은 누가 이끌게 되는 겁니까? 그 선거 기밀입니다. 지금 방송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당대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비례 한국당은 일단 우리 기존에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역에 다 후보를 낼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출전할 사람들은 당을 옮기면 안 되죠. 지역에 출전할 수 없는 사람 중심으로 비례 한국당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 백승주 의원님, 민주당은 비례 민주당을 못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게 도덕적이지 않기 때문에라고 표현하셨는데 자유한국당은
그 연동형 비례제를 근본적으로 반대하셨기 때문에 그 제도에 안 들어오는 게 맞는 거죠. 반대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도덕하게 들어가도 괜찮다 이런 거는 아닌 거 아닙니까?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는 대한민국이 소위 다원주의 사회이고 다당제 국가인데 소위 전체 국민의 5% 내지 10%를 대변하고 있는 정당이 실제 지역구에서 10%로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못 내니까 그 정당의 지지만큼을 감안해서 연동형으로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설계하고 실험해 보는 건데 네. 지역구에서도 충분히 당선되고 또 그렇지 않은 거를 또 비례로서 또 당선이 되겠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일종의 톰과 제리로 보면 욕심꾸러기 그걸 톰이라고 해야 됩니까? 욕심꾸러기죠. 그리고 민주당은 도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야 되고 자유한국당은 부도덕하더라도 그렇게 하겠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너무 꼼수 정도가 아니라 부도덕한 일이죠. 이 제도의 취지를 인정한다면 그 제도 취지를 부정하면 아예 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데 제도에는 반대해놓고 그 빈틈을 노려서 이 비례 자유한국당을 만들겠다? 이건 너무 부도덕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비례한국당 만든다니까. 이거 국민들이 다 알아요. 대통령 선거 공약인 램덕 방지법인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비례의석 나눠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는 거. 그런데 이미 지역대표하고 정당 비례대표하고 위헌 판정이 있습니다. 2003년인가에 헌법재판소가 지역대표 선거에서 그 비율을 가지고 비례정당 의석을 나누면 위헌이다. 따로따로 뽑으라 해서 그래서 지금은 지역선거 따로 비례대표 선거를 따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연동이 한 것 자체가 2003년도 위헌 심판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 심판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기 전에 선거는 치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위헌성을 좀 더 입증시키기 위해서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그 실상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도 이번 연동형 그 30석 캡에 대해서는 이번 한 번만으로 지금 한 게 맞나요? 일단 4+1에서 그렇게 협의했는데요. 예. 첫 시행이니만큼 이 제도가 국민 다수의 뜻을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실제 적용해 보고 그 적용 결과에 따라서 선거법이라는 게 가장 최적의 모델을 찾아가는 거니까요. 예.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앞서서 백승조 의원께서 대통령의 공약을 위해서 이 선거법에 대해서 이제 처리가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공수처법은 통과가 됐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9월 아마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1월 국회에 이제 9일부터 9일. 예, 9월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오후 4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난다고 합니다. 많은 언론에서 지금 이 자리 만남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사도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만남에서는 검찰 인사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앞서 검찰 개혁의 어떤 그런 그 방향과 생각해서 김성환 의원께서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검찰 개혁의 상징인 이제 공수처법은 확정이 됐고요. 검찰과 경찰 간의 이제 소위 수사권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여야의 입장차가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것도 이제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의 만남은 지금 이제 검찰청 법에 검사의 인사와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최종적인 결정은 이제 대통령이 하는 거겠죠. 그런데 조국 장관 때 그 검사장급 이상의 자리가 6개가 공석이었고 최근에 2개가 늘어서 지금 상당한 인사 수요가 있는 거죠. 그 권한은 법무부 장관한테 있는 거고요. 이제 검찰총장의 의견을 어디까지 반영할 것인가.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나 과도하리만큼 그러니까 인디언이 기우제 지내듯 비 올 때까지 먼지 날 때까지 털어본다는 식으로 그렇게 수사를 하고도 실제 그 기소 내용이 국민들이 참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기소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수사했던 사람들이 과연 이번에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겠냐가 초미의 관심사죠. 다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긴 하겠으나 법무부 장관 네, 이제 인사권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검찰에 전체적으로 검찰이 과도하게 소위 권한을 남용하거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과도하게 정치 행위를 한 이 검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 청문회 당일날 이제 정겸식 교수를 청문회 당일날 기소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런 등등의 소위 이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를 주도적으로 해왔던 혹은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인사 조치가 있는 게 합당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백순주 의원님. 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이제 이것도 패스트트랙에 들어있습니다만은 인구 국민의 한 2,200만을 대표하는 자유한국당 108명의 어떤 대표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일방적인 흔히 말하는 괴물이죠. 국회법은 전부 교섭단체 중심으로 의논을 하도록 돼 있어요. 교섭단체 제1야당을 뺀 상태에서 의논되고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집권 여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한국당의 의견을 좀 존중하는 그런 기간 서두르기보다는 그런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이 지금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이고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이 그렇고 지금 알다시피 이 현재 검찰이 우리 한국당 표현되는 3대 게이트를 조사하고 있죠. 하명 수사 관련 게이트 수사하고 또 금융논당 우리들 병원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울산 선거 게이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사팀이 지금 열심히 수사하고 있잖아요. 수사하고 예. 있는데 장관이 이제 인사권 절차적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절차 내가 인사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 국방부 검찰 그렇습니다만은 이때까지는 대개가 관행처럼 하나 법률처럼 된 게 총장들이 좀 추천권을 좀 완전히 갖고 있고 특별한 경우에 추천을 갖고 있고 장관이 뭐 재청권을 갖고 청와대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허용되어 왔던 총장의 추천권이 반영돼야 된다. 특히 현 상황에서는 3대 게이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이 만약에 그 수사팀을 바꾸는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팀을 흔든다면은 예. 이거야말로 장관과 정부의 부당한 인사 개입이고 하나의 그 심각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제가 오랜 의회 경력을 가진 추미애 장관이 그런 역사의 덤터기를 안 쓰도록 그 인사권을 함부로 사용했다는 이런 오명을 이런 나쁜 평가를 안 듣도록 절제력을 발휘해야 될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예. 청취자 의견 2개 소개해드리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 하나님께서는 나는 하지만 너는 하지 마라. 이건 모순입니다. 합의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통과된 법입니다. 연동형 취재를 무색하게 만드는 위성정당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의견 보내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1099님 이에는 이, 꼼수에는 꼼수입니다. 비례 한국당이 꼼수라면 여당이 4+1 만들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도 꼼수입니다. 비례 한국당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라고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더 다뤄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오늘 좀 크게 다루다 보니까 또 시간이 또 훅 지나갔습니다.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두 분과 함께 정치와트 마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태훈의 시사본부